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박범계 수사 지휘에 대한 이 검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를 생중계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 정부의 아주 특징입니다. 과거에 75년 검찰사에 말이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천정배 법무장관 때 딱 한 번, 그리고 추미애 때 수회에 걸쳐가지고 수 틀리면 그냥 수사지휘권 발동, 가다가도 기분 좀 나쁘면 수사지휘권 발동,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얼마나 많이 했댔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네. 보는 국민들이 소름이 끼쳤는데 당하는 검찰총장과 당시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은 얼마나 이를 북북 갈았겠습니까? 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과 가슴 속에는 그 분노가 얼마나 찼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섬뜩합니다. 국민들이 그 잘못된 수사지휘권을 적용시킬 때 국민들이 분개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자는 어저께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간에 박범계 수사지휘에 검사가 반발하는 것 이거 상당히 크다. 회의 중계하라. 회의 생중계하라.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검사들의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의원 신분일 때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공교롭게도 관련 수사지휘 또 발동하고 정치 입장에서 지휘한 건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지휘를 한 거, 수사지휘를 한 건가? 아니면 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건가? 결국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지금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결과도 얘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마 2플러스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대검 의사결정 과정 이 생중계를 요청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들의 내부망입니다. 또 천 검사는 전후후무한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서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로서 법률가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요지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전 10시에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합니다.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대검은 비공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수사지휘를 하지도 말아야 될 것, 이미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얼마 전에 검찰의 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하고 이거
재판에 여지가 없다는, 기소 여지가 없다는 이런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매달리는지요. 이 정권이 매달리는 거죠. 거기에 뒤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가 어저께 쫙 깔렸었습니다. 아니,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복권을 시킵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이미 뇌물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명숙 동생 그 전셋집에 그 1억 원 수표가 들어갔는데 그걸 왜 그 하늘이 내다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1억 원 수표가 한명숙 동생 그 수표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수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한명숙이가. 지금 그 뻔할 뻔짜를 가지고 또 수사하고 뭐 위해 뭐해 뭐 이상한 이름의 이런 난해한 법률 용어를 붙여가지고 난리도 굿을 치고 있는 이 정부의 이 법무부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 또 수사지휘에서 또 다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알아보라. 그 부장들이 전부 거의 다가 속칭 애완견 검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 검사라고 속칭 언론에서들 많이 표현했죠. 네, 거기에 친정부 검사들이 검사장들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고육지책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고검장을 전부 다 그 부장회의에 같이 집단 지성의 어떤 상징인 고검장들을 같이 함께 회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 상당히 차관을 잘한 검찰총장의 신의 한 수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공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고검장들은 그만한 식견과 재판에 대한 또는 법률에 대한 또는 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쌓여있는 탁견이 또 훌륭한 견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투영되면 비교적 공정성을 갖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은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신원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0기인데 그러니까 36세 되는 아주 팔팔한 검사죠. 이분은 장관은 도대체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면서 수사지휘 문구에다 임검사 이름을 10차례 정도 언급을 했다. 이러면서 대검 주무연구관들 감찰과장들의 집단지성보다 임땡땡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은정 검사 의견이 뭐 그렇게 더 중요하냐? 임은정 검사 얘기는 그냥 언론에 쫙 깔렸습니다. 임은정이가 막 아주 그냥 어저께는 TV에 그냥 쫙 깔리더군요. 얼굴들이 보이고. 이것 또한 국민들이 참 기가 막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임 검사가 집단지성을 압도할 만큼 공정한 행보를 해왔는지 의문이라고까지 딱 지적을 했습니다. SNS로 공무상 비밀인 사건 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대로 공개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하고 세차게 임은정 검사를 비판하면서 아울러 법무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신분이던 장관님은 한 전 총리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각종 인터뷰 통해 가지고 권력의 굴종한 판결이라고 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언급을 수차례 했다 이거지. 더 나아가서 한 전 총리가 수감 전에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바로 뒤편에 서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의사를 보였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공교롭게 6년 뒤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참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수사 지휘를 한 건지 국가 공무원 입장에서 수사 지휘를 한 건지 의문이다 하고 아주 대차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사 2+망 내부망에 검찰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2+망에다가 올렸습니다. 심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 한마디에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정말 대부분의 검사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박범계에게 이런 얘기죠. 네. 아울러 박 장관에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검찰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찾기 위한 진정한 방법, 노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 석간 그 문화일보 사설자에는 바로 이 내용이 상당히 빛나는 내용으로 오늘에 비춰집니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 사건은 수사한 검사도 당시 재소자 조사를 맡겼던 후배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석조 대전공원검사는 부장이 누가 재소자 조사할래? 라고 했는데 남은 건 2명의 검사였다는 겁니다. 말석이 후배 검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재소자 조사의 추억으로 그리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석 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말석 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 선배의 이야기. 참 기가 막힙니다. 한명숙이 도대체 뭡니까? 양 검사는 당시 최고 실력의 형사변호인들의 몇 시간에 걸친 반대 신문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는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비교적 다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이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박범계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다 알죠. 아는데 박범계가 장관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검사들의 집단지성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던지 역사의 어떤 구비구비 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이 리바이벌 됐으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파헤쳐야 되고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이것이 정당했던가 공정했던가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한번 사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추미애 시절에 검찰의 모든 그 검찰 소위 부수기한 그 내용들도 적법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하나씩 복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컴컴한 시대, 암흑의 시대고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의 시대입니다. 질풍, 폭풍, 태풍, 강풍, 무슨 해일 뭐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잘날 없는 이 나라. 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만들고 이렇게 질풍 속에 내닫게 만듭니다. 결국 이 광풍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근데 자 5년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1년이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레임덕으로 허덕허덕하고 있고 이들의 모든 잘못한 부분들 이들은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3년 남았다 국회의원 176석 마음대로 하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의회 입법 독주 이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로 묵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눈여겨 딱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눈에 불을 쓰고 쳐다봐야 됩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국가 안보가 철저히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래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